모두를 위한 경제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코너, 오늘도 댄디가이저 권혁준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책을 내놓을 정도면은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네, 너무 심각할 정도로 사실 전세 사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네. 사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세 피해가 좀 증가되고 있고요, 현재. 네. 그다음에 이제는 계약 정보가 이제는 그 부족한, 한마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이런 걸 악용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중계약 케이스예요. 이게 아주 되게 고전적인 방법인데 그러니까 중개인이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고요. 이거를 이제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이제는 월세 계약을 맺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중간에 껴서 집주인한테는 월세로 한다 그러고 사실 이제는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 맺어주면서 사실 요거를 목돈을 갖고 튀는 이런 이중계약도 있고요. 네. 또한 중복계약 사건도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집 한 채를 가지고 여러 채 이제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고 나서 또 도망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중계약과 중복계약은 진짜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는 갭 투자 활용해서 과거에 요즘에 또 지금 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백 채를 사들여요. 보통은 이제는 신축 빌라 이런 건데 이번에 그 세모녀 전세 사기 특징이 뭐냐면 네. 이게 분양대행사랑 같이 짜서 들어간 처음부터 그러니까 신축 빌라에 대해서 수백 채를 사들이고 전세 보조금을 일부러 이제는 떼먹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세입자분들은 사실 이거를 피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를 속이고 아예 전세 계약을 맺는 케이스인데 깡통 전세를 속이고요. 네, 속이고 의도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잘 모르거든요.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됩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매매가가 더 낮은 거죠. 전세 가격보다. 이 깡통 전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속이고 일부러 수백 채를 그래서 엄청난 피해자를 지금 양성을 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제 보증사고액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그거죠. 이제 보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았을 경우, 그러니까 뭐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줬을 경우 이제 보증공사에서 대신 이제 갚아주는 건데 네네. 이 보증사고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요 792억 원 이 정도였다가 19년도에 3,442억 원. 2020년도에 4,682억 원. 그러다가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이미 4,279억 원의 보증사고가 지금 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늘고 있네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의도적으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전세 사기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 검찰 송치 건수 그러니까 경찰청 자료입니다. 19년도에는 107건 이렇게 하다가 21년도에는 187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의도적인 어떤 사건 사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문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되죠. 그러면 부동산이 침체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역전세난이 이제 신화되면서 이제 깡통 전세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이러한 그 깡통 전세로 인해서 특히 이제 빌라 중심으로 신축 빌라 중심으로 사건 사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안을 이번에 이제 내놓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방지 대책안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이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요 안심전세 앱을 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보통은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사회초년생 분들이세요. 신혼부부나. 네, 신혼부부나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한마디로 이제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런 정보 비대칭성을 끊어내겠다. 그래서 한 곳에 다 모이게 됩니다. 어떤 정보가 모이냐 그러면은 네. 전세 계약 시요. 이제 임차인이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앱을 내년도 1월에 이제 출시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오죠. 적정 전세가가 얼마냐 그리고 매매가가 어느 정도냐
이래서 이 정보를 두면서 이게 깡통 전세가 될지 안 될지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고 네. 무엇보다 악성 임대인 명단도 이제 고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정사항이에요, 사실. 그래서 과연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악성 임대인 명단이 만약에 이제 고지가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는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잘못된 계약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고요. 그렇죠. 또한 임대보증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이제 볼 수 있겠고 내가 사는 집이 이게 불법 무허가 건축물인지 이것도 사건 사고 되게 많거든요. 알고 그래요? 보니까 쟤는 무허가 건축물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한 20%가 무허가라든지 그래서 이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정부가 밝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마 중요한 게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좀 부여하겠다 이런 부분이 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근데 경매에 넘어갔는데 등기부를 봤더니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은행도 없고 깔끔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세금 체납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금 체납은 사실 이제는 나의 순위보다 먼저 선순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런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도 좀 주자.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럴 경우 이제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도록 이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임차인이 내가 이제는 전세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한테 당신 저기 이거 체납 사실 있는지 없는지 좀 보자. 알려달라. 이거를 띄워달라. 공문서를. 이럴 이제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할 경우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무조건 이제는 그 의무적으로 그 이제 체납 사실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계약 이후라도요 언제든지 집주인의 그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이번에 이제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좋죠.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또 많은 케이스가 이런 거거든요. 국세가 먼저다 보니까 이제는 세금 빼고 내가 만약 경매에 들어가자면 공매에 들어간다 그러면 세금 빼고 내가 부분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가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는 뭐 국세 체납된 거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물건은 피해서 계약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효성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이게 거기에 보면은 발표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요청할 경우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청할 경우만 이제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이게 사실 전세 시장이 가불관계거든요. 내가 좋은 물건을 확인해서 난 여기에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데 네. 임대인에게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그 체납 사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임대인 요청하기가 그쵸, 임대인 입장에서는 애매하네요. 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안 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좀 꺼리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기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요청할 경우가 아니라 그러게요. 무조건 줘야 된다. 의무적으로 네.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렇게 더 되면은 실효성이 있을 좋겠는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방안은 세입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되겠느냐. 실제로 이제는 통과되더라도 이게 개정이 법안이 나오더라도 네. 이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그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나쁜 임대인이면은 네. 이 임차인이 이런 서류를 요청했을 때 보여주기가 싫으니까 그렇죠. 아예 거래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만약에 이 제도가 현실화되고 세입자가 당신의 국채 정보 좀 봅시다. 그러니까 국세 납부 확인서 좀 봅시다 했을 때 안 준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일단. 네, 왜냐면 뭔가 거리감이 있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집주인 입장에서도요. 기분 나쁘면 또 계약 안 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아니, 이제 근데 집주인 본인- 우선 입장이라 네. 그런다면. 본인이 깨끗하면은 보여주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를 못 믿어? 이러면서 기분 나빠 안 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금리가 인상되고 그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집주인의 우선권이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마도 지금 전세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좀 우위에 있는 분위기라 그러면 보통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집주인들이 약간 이제 우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막상 현장에 가서 당신의 체납 사실 좀 봅시다 했을 때 그거를 선뜻 줄 집주인이 과연 몇 분이 되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이거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도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는데 일단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누가 내냐면 임대업자가 이제 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아직 이 보증금 보증 가입을 사실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한 101개 정도의 미가입 사례가 이제 적발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과태료가 한 3천만 원 이제 부과가 됐거든요. 한마디로 이 임대사업자들에게는요, 이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근데 네. 이걸 안 하신 분들이 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무조건 이 앱이 출시가 되면 네. 앱에 공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그 시장 감시 기능을 좀 확대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건 좀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딱 봤을 때 야, 요건 좀 느낌이 안 좋다. 요건 좀 문제가 있다. 나는 안 해. 이 거래를 안 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 봤을 때 매물이 좀 좋지 않거나 이건 좀 의심 사례가 있거나 그러면 좀 꺼리직하니까 거래를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신고할 뭐 건덕거리가 없었습니다. 신고해도 뭐 나에게 유리한 게 베네핏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신고를 한다. 네. 지자체에 신고한다 그러면 포상금을 주기로. 오. 그래서 이제는 공인중개사들이 봤을 때에 이건 전세 사기로 의심된다. 해서 신고를 하면은 이제 포상금을 주는 거죠. 이거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진작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이런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이제는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고 전세가율을 이제는 적절하게 이제 공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뭐냐면 매매가 대비 이제 전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원짜리 매매 집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전세가가 9천만 원이다. 그럼 90%거든요. 전세가율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가율을 공지를 하겠다. 근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어요, 사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축 빌라. 빌라. 야, 이 빌라는 정말로 이 전세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이런 네. 신축 빌라 중심인데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정보의 비대칭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런 고전세가율 지역을 관리해서 주겠다라고 이제는 정보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최근에 서울시가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인데요. 서울 지역의 연립 다세대 주택 빌라의 신규 계약 평균 전세가율이 84.5%, 갱신 계약은 77.5%로 파악이 됐는데 네. 이게 지역별로 좀 나눠봤더니 강서구가 96.7%예요. 전세가율이.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아파트는 아닙니다. 연립 빌라. 다세대 주택. 네, 빌라죠. 네, 빌라. 요건데 96.7%는 그냥 매매가랑 전세가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서 뭐 경매에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경매는 일단 70에서 8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20%는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사실 깡통 전세죠. 대표적인. 깡통 전세죠. 예. 그래서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 이러실 겁니다. 왜 들어가? 이러실 거예요. 아니 내가 세입자라면 난 이런 데 안 들어갈 텐데.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몰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짜고 들어가면 사기꾼들이 짜고 들어가면 여기가 매매가가 얼만데 이 정도 전세가격에 맞다. 그럼 사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정확한 매매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가 이런 전세가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사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강서구도 뭐 96.7%, 금천구가 92.8%. 그러면은 많이 언론 보도가 됐던 게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만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관악구, 뭐 강동구, 구로구도 다 80%가 넘어갑니다. 거의 90% 육박해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 중심으로 이런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고 깡통 전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러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앱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다. 그러면 확실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알고 들어가니까 이런 전세는 좀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방안들이 좀 요번에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 네. 임차인에게 이 전세 집 그리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맞습니다. 투명하게 전달하는 게 좀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또 임차인의 법적 관리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도 실효성 논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최우선 변제금 상향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 뭐냐면 네. 일단 담보 설정에서 했을 때 나보다 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보 설정 선순위가 있으면 내가 다 못 돌려받잖아요. 하지만은 일단 선순위 변제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서울은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이 이제 4,300만 원 정도. 뭐 광역시가 2,300만 원인데 굉장히 낮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조금 상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네네. 이런 거는 좋죠. 근데 이제는 임차인 대항력 보강하겠다라는 이제는 이 내용을 이제는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좀 실효성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는 사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대항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세를 살게 된다면 이제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보통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그러니까 00시부터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많은 사건이 여기서 생겼는데 이제는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그 00시 되기 전에 대출 받는 거죠. 근저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대출을 네. 받아서 선순위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꼼꼼하게 챙긴다 하더라도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약할 때 등기부 봐서 이제는 선순위권 있는지 확인했죠. 그다음 계약도 잔금 치를 때도 내가 등기부 보면서 선순위권 받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잔금 다 치렀는데 그런데 이제는 대항력이 00시부터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이게 그럼 그 사이에 이제는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갖고 그 네. 사이에 이제는 대출을 받아버리면 네. 선순위가 먼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야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면 대항력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이제 매매나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이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이제 표준 계약서에 개선하도록 이렇게 좀 방쳤다 이렇게 그렇게 밝혔다라고 이제는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럼 만약에 이게 그렇잖아요. 특약이잖아요. 특약. 그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특약을 안 지키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날 당일에 대출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선순위가 생기잖아요. 네. 은행에서. 그럼 은행에서 만약에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순위니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먼저 빼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똑같이. 그러면은 아니 난 특약에 있는데 근데 특약은 사실 계약이잖아요. 쌍무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단 집주인한테 당연히 이제 민사 소송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럼 집주인은 이미 날랐죠. 도망갔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돌려줄 이게- 돈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실효성 논란이 될 수밖에 논란이 없죠. 있네요. 예. 그러면은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의도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특약 사항이기 때문에 뭐 집주인이 안 지켜버리면 말 그대로 뭐 집주인이 안 지키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손쓸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그런 입장인 건데 네. 이게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선제적인 예방 조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지금 그래도 전세 피해는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정부는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저리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목돈을 잃어버렸잖아요. 사실 부동산은 사실 목돈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럼요. 전세금을 날렸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네. 그래서 당장 이제 살 집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이런 분들에게 1%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좀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출로 통해서 이제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먼저 지원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반환보증보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전세금 이제 반환보증 보험이 들 수 있도록 좀 보험료를 좀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입률이 이런 보증 상품 가입률이 21년도 기준으로 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자료 보고. 굉장히 저조한데요. 네, 왜 보증보험 가입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안 드시는데 사실 이게 보증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에게 이런 보증료를 좀 지원해 주겠다. 추가 지원하셔서 조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당장 살 곳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그 주택보증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 이제 시세의 30% 이하로 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좀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라고 지금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집주인들이 네. 전세 사기를 하는 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네, 좀 그럼요. 단속과 처벌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나온 게 있나요? 네, 관련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번에 처벌을 좀 강화했죠. 음. 근데 보면서도요. 진작 해야 될 걸 왜 이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단속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경찰청이 같이 이제는 MOU를 체결하면서 정보를 좀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전세 사기가 나오면은 이게 국토부 따로 경찰청 따로 이러다 보니까 공조 체계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공조 체계를 수립하면서 정보를 네.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어떤 단속을 좀 강화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 부분인데 사실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에게 처벌 권고가 별로 없습니다. 세지가 않아요. 뭐 벌금만 내고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게 되고요. 특히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이렇게 전문 사자들 하신 자격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격 취소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겠다.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이런 어떤 전세 사기에 공모하게 된다 그러면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물론 당연히 진행해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조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세 자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전세 사기 하시는 분들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고 그럼요. 또 이 재산, 소중한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는 돌다리도 하나하나 두드려가면서 조심히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